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원하는 두뇌로 프로그래밍 하세요.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인간의 두뇌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컴퓨터와 같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두뇌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 혹은 내가 원한 걸 이미 가진 사람들과 지금 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프로그램 혹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수성가 혹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된 단어들, 두뇌 리프로그래밍 혹은 두뇌 해킹. 하지만 너무 어렵게 말하기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적용하기는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나눌 조 디스펜자의 인사이트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겐 복잡한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행동의 반복으로도 두뇌와 몸은 바뀌어요. 무의식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법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한 팟캐스트에서 말한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그의 두뇌 리프로그래밍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 리프로그래밍, 두뇌 해킹, 무의식 프로그래밍, 이런 어려운 말들로 많이들 포장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설명을 앞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감정을 느낀다. 즉, 생각, 행동, 경험, 그리고 감정,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는 게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시작하는 조 디스펜자.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루 6만 개에서 7만 개의 생각들을 하지만 무려 95%의 생각들은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며 심지어 90%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생각을 하니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같은 경험과 감정을 느끼며 회전목마처럼 끝없이 제자리를 돌게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불가능처럼 어렵게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커넥션을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자랐는지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즉, 내 생각을 가장 쉽게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커넥션,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는 다른 정보가 주입되거든요. 그렇게 그들과 나누는 새로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행동과 경험을 가져오며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죠. 즉, 내가 되고 싶은 사람 혹은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어울린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서서히 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통해 주입된 정보가 우리의 두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자꾸 반복되는 생각들은 두뇌 속 그 길을 더 깊게 만들며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거든요. 실제로 조 디스펜자의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려 77%의 사람들의 유전자형과 단백질 구성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새롭게 만난 사람과 지낸 일주일 동안 많은 대화 그리고 커넥션을 통해서 몸과 두뇌에선 비슷한 화학 작용을 만든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두뇌는 주인공이 수행하는 행동의 주체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뇌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며 영화 감독이 의도한 신경 활동이 이어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두뇌의 화학작용과 신경작용의 증거입니다.
그 부분을 두뇌 신경과학적 용어로 거울 뉴런 혹은 공감 신경망이라고 말하죠.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커넥션, 심지어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이입을 통해서 같은 상황 속 다르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생각은 다른 결정과 다른 행동을 만들며 그렇게 새로운 경험과 느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과거의 나와는 달랐던 반응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변화를 과학적으로 느끼기까지 불과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물론 나를 바꿔줄 새로운 누군가와 일주일을 보내는 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을 나와서 혼자서의 삶을 시작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소통 없이 혼자서 두뇌를 바꾸는 방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반복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거울 뉴런과 공감 신경망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주한 상황 속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우리의 두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두뇌는 그 일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건지 혹은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구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즉, 두 번째 방법은 이 생각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이용을 언급한 조 디스펜자.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려 95%의 생각들이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생각을 이용하기 전에 배우는 것을 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지고 있던 습관을 탈피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함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연습의 이름은 명상입니다. 이렇게 조 디스펜자는 무의식을 바꾸는 법은 의식적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명상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명상이 아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눈을 감고 나 자신과 마주한 후 의식적으로 의도와 집중을 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런 혼잣말로 시작해보세요. 나는 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거야. 이 기분을 계속 기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도적 집중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돌아보며 갑자기 다른 잡생각들이 찾아올 땐 다시 의식적 생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컨트롤을 하는 거죠. 분명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돌아볼 때 두뇌는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릴 겁니다. 갑자기 세탁기에 돌려놓은 빨래가 생각나고 까먹고 있었던 할 일들이 생각나겠죠. 하지만 이때 나를 마주하는 명상을 끝내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린 과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생각들과 충동들을 제어할 때 우리는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선 무의식에 저항하는 의지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점차 무의식은 동물처럼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내 생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을 알아채면서 의도를 통해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들이 유지되다 보면 우리의 두뇌는 무의식이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적인 선택에서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되겠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두뇌는 이제 무의식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는 비워지는 생각 속 원하는 미래를 채워보세요. 과거에 내가 할 법한 행동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나를 그리고 그렇게 다른 감정으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새로운 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된 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두뇌는 그 상상이 현실이라고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찾게 될 겁니다. 상상 속에서 하던 과거의 전혀 다른 행동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하는 자신을 말이죠.
저는 그걸 멘탈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의 조언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상상하던 일들을 결국 내가 해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느낄 겁니다. 마치 상상 속에서만 느꼈던 그 부분을 말이죠. 그렇게 한 번의 시도는 또 다른 발판을 만들고 머지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도 당연하게 상상 속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찾게 되실 거예요. 나의 생각과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진, 그리고 나의 상상이 당연하게 현실이 되는 그런 인생을 말이죠. 이렇게 명상에서 시작되는 의도를 이용한 생각법, 실제로 명상을 뜻하는 메디테이션이란 단어는 익숙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인드와 생각의 힘을 믿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티벳에서 명상은 곰이라고 말하며 이는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철학자들의 메시지도 명상이라는 단어를 생각, 마인드, 감정과 경험 등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5가지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는 연습이라고 말했죠. 즉, 이번 영상 속 조 디스펜자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열쇠로 명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각은 보이지도 않기에 처음 마주하는 시작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두뇌는 별도의 큰 자극이 없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반복되는 생각은 그 정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생각 혹은 상상이 거짓인 걸 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바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조 디스펜자는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두뇌와 생각을 이용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2가지 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혹은 오늘 마주할 문제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두뇌는 그 문제가 떠오르자마자 그 생각에 대한 모든 감정을 불러오고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된 생각은 항상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냄새를 맡거나 예전에 자주 들었던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당시의 추억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즉, 만약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의 몸도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생각은 마인드의 언어이고 감정은 우리의 몸이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전체를 만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 혹은 좌절의 순간이 올 때는 몸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을 하며 할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낸 나를 상상해보세요. 그 기분을, 성공의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버리고 내가 있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인드가 곧 다시 원상복구가 되며 에너지가 몸에 전달되고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몸에도 더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룬 목표를 상상함으로써 나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땐 외부로부터 변화나 동기를 찾지 말고 내면에서 원동력을 끌어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네요. 나쁜 생각을 하며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독약은 내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쁜 생각이 해치는 것은 바로 당신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하지 못하면, 무의식에 조종당하기만 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조 디스펜자의 조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꾸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